내는 돈은 4%포인트가 오르는데 받는 돈은 고작 2%포인트가 오른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그 감정의 이름은 아마 배신감일 겁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꼬박꼬박 냈던 내 돈인데 그 가치를 이렇게밖에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허탈함을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잠시 후 바로 그 허탈감과 불안감 때문에 평생 후회할 선택을 내린 한 50대 가장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연일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그가 스스로 걷어차 버린 매달 27만 원의 가치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한 숫자와 정치적 논쟁 뒤에 가려진 진실을 마주하고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내 노후를 지켜내야 하는지 그 현실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핵심은 아주 간단한 숫자로 요약됩니다. 현재 소득의 9%를 내는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자는 것. 즉, 더 내자는 고통스러운 합의는 거의 문턱까지 갔었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가였습니다. 현재 40% 수준인 소득 대체율, 즉 내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두고 여당은 43%에서 44%를, 야당은 45%를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이 1%포인트 차이가 실제 돈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한 언론사의 분석에 따르면 월 평균 소득이 100만 원이었던 가입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월 수령액이 고작 1만 원 차이가 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수십 년 노후가 걸린 이 중대한 개혁이 누군가에게는 월 1만 원의 자존심 싸움 때문에 멈춰서 버린 것입니다. 이 사실이야말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뿌리부터 흔드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정년퇴직을 3년 앞둔 57의 김성호 부장님이 있었습니다. 공장의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30년 넘게 기름 묻은 손으로 기계를 돌리며 오직 가족과 퇴직 후의 소박한 삶만을 꿈꿨습니다. 그가 기대했던 국민연금은 매달 약 150만 원. 아내와 작은 텃밭을 가꾸며 살기엔 충분하진 않아도 부족하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소식들은 그의 믿음을 매일같이 좀먹었습니다. 연금 개혁 또 무산, 2055년 기금 고갈 현실로. 동료들과의 식사 자리에서도 지금 우리가 내는 돈으로 위 세대 잔치 벌여주는 거 아니냐는 씁쓸한 농담이 오갔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불안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나중에 법이 바뀌어서 지금 약속한 돈마저 못 받으면 어떡하지? 한 푼이라도 확실할 때 먼저 챙기는 게 현명한 거 아닐까? 결국 김성호 부장님은 국민연금공단에 찾아가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했습니다. 원래 받을 나이보다 3년 일찍 받는 대신 1년에 6%씩 총 18%가 평생 깎인 연금을 받기로 한 겁니다. 그의 통장에 매달 찍히는 돈은 150만 원이 아닌 123만 원이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70이 넘어 아내와 그의 병원비가 월급처럼 고정적으로 나가기 시작하자 매달 사라져 버린 27만 원이 얼마나 거대한 돈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돈은 단순한 27만 원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물리치료비였고 손주에게 줄 용돈이었으며 노부부의 최소한의 존엄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김성호 부장님의 선택은 단순히 개인의 어리석음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그의 비극을 만든 진짜 범인은 바로 제도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상의 반응들을 살펴보면 내가 낸 돈 나중에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라는 근본적인 불안감이 가장 큽니다. 정치권은 고작 1에서 2%의 숫자를 가지고 싸우지만 국민은 그 모습을 보며 내 노후를 저들에게 맡길 수는 없겠구나라는 깊은 불신을 학습합니다. 최근 정부 안에서 언급된 자동조정장치 같은 생소하고 어려운 개념은 이러한 불신을 더욱 키울 뿐입니다. 일부에서는 이 장치가 미래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을 자동으로 깎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렇게 투명하지 않은 논의 과정 자체가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우리가 버릴 수도 버려서도 안 되는 노후의 최소한의 방어선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불안하다고 조기 수령을 선택하는 것은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데 스스로 구명조끼를 벗어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소멸하지 않는 한 지급을 보장하는 유일한 공적 연금입니다. 설령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 하더라도 그 해에 걷어서 그 해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서라도 약속은 지켜집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불신이 어떻게 최악의 선택을 부르는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 하나만 믿고 있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입니다. 첫째, 불안할수록 연기연금을 공부해야 합니다. 김성호 부장님과는 정반대의 선택지도 있습니다. 바로 연금 수급 시점을 최대 5년까지 늦추는 연기연금 제도입니다. 1년을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7.2%씩 복리로 늘어나 5년을 늦추면 원래 받을 연금액의 36%를 평생 더 받게 됩니다. 만약 김 부장님이 월 150만 원을 5년 연기했다면 그는 65세부터 매달 204만 원이 넘는 돈을 평생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정치적 논란에 감정적으로 휩쓸리는 대신 나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가 무엇인지 냉정하게 공부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둘째, 나만의 제2의 연금을 직접 설계해야 합니다. 정치권의 다툼과 별개로 우리는 오늘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내 노후를 지켜줄 플랜 B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IRP, 즉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확인해 보십시오.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한 국가가 제공하는 가장 강력한 절세 상품 중 하나입니다. 퇴직금을 이 계좌로 옮겨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 내야 할 퇴직소득세의 30% 이상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펀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넣어두는 것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ETF 등에 투자하여 돈이 스스로 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의 작은 관심과 행동이 10년, 20년 뒤에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셋째, 우리 집에 잠자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을 깨워야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은퇴 가구 자산이 70% 이상은 부동산, 특히 지금 살고 있는 집 한 채에 묶여 있습니다. 이 거대한 자산을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물론 자식에게 물려줘야 한다. 는 생각, 혹시 집값이 더 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주저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는 독립적이고 존엄한 노후를 사는 것입니다. 주택연금은 내가 평생 살아온 내 집에서 편안히 거주하면서 평생 마르지 않는 월급을 받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을 보며 느끼는 분노와 허탈감은 어쩌면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만 머물러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차갑고 이성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노후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는 동안 우리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굳건한 기초로 3대, 그 위에 IRP와 연금저축, 그리고 주택연금이라는 튼튼한 기둥들을 세워 나만의 노후의 집을 직접 지어야 합니다. 우리의 노후는 그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직 오늘을 준비하는 우리 자신만이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를 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여러분만의 지혜가 있다면 댓글로 소중한 의견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를 응원하며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